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백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 동대문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임대인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너무 밀려서 자기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각서 한 장만 남겨놓고 사라졌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 놀라운 광경, 도대체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네, 고양인데요. 고양이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게 그 오피스텔이 넓지 않고 굉장히 좁은 평수였는데요. 예. 여기에 있던 그 옷장, 서랍까지도 좁은 곳에 뭐 7, 8마리씩 옹기종기 있고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에도 세상에. 있고요. 또 심지어 저게 변기 옆인데 뭐 세면대 위에도 있고 저렇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좀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고양이도 많이 보였는데요. 다 세보니까 32마리였습니다. 32마리의 고양이가 저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저렇게 발견됐는데 사실 월세가 밀려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진짜 저도 이제 고양이 집사지만 고양이들이 되게 깔끔합니다. 정말 대소변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따로 이렇게 딱 그 고양이 모래에다 이렇게 씩씩씩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고양이가 아무리 깔끔하다고 해도 인간이 최소한 옆에서 어느 정도 보살펴 주는 상황에서나 그게 가능한 건데 보신 것처럼 저런 상황에서만요. 다시 한번 좀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야, 이거 위생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막 사방에 막 지금 뭐 털뿐만 아니라 뭐 사료 굴러다니고 지금 뭐 배설물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막 있는 것 같고요. 아, 소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그 고양이들한테도 위생이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사실 그 주변에 살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부터 1층에서 느껴질 만큼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악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벽지도 다 갈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렇죠. 쓰레기들 널려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니까 막 허겁지겁 며칠을 굶은 것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나 뭐 주거 환경의 상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발견을 늦게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아, 저 고양이들의 상태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요. 그나마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고양이 주인이 각서 한 장 써놓고 떠나버렸다고. 예. 그래서 집주인이 찾아가 보니까 고양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주인이 먹이도 주고 좀 돌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까 물도 먹고 세상에. 있고 먹이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 고양이들이 그냥 굶은 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고 이 집주인이 저 32마리를 돌보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보호 단체에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집주인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 같으면은 아무리 저도 뭐 고양이를 키운다지만 저렇게 30마리가 막 그 벽지 찢어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겁을 했을 것 같은데 당분 얼마 동안 본인이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페르시안 캐치입니다. 고양이 품종이 페르시안이었군요. 네, 딱 봐도 저희 사실 페르시안 고양이 가장 예쁘다고 막 많은 여성분들은 페르시안 고양이 기르고 싶어가 정말 꾸민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예쁜데 지금 화면으로는 예쁜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다 한 배에서 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성화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친 교배가 돼서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유전적인 문제도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여지고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고양이들을 두고 떠난 원래 주인 같은 경우에 애니멀 호더로 보인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동물 보호 단체가. 그러니까 애니멀 호더는 그런 거잖아요. 동물을 모으는 거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보지는 않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해. 내가 이 동물을 구조하지 않으면 이 동물은 죽을 거야. 라고 본인은 내가 너무너무 그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모으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건 이건 동물 학대거든요. 근데 예. 본인은 그걸 판단을 못하고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물을 모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시안 저 아주 고급 품종묘를 근친교배까지 해 가면서 확 번식을 시켰다가 뭔가 이거를 뭐 분양을 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거두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니까 포기각서까지 쓰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렇게 방치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거고요. 이 페르시안 고양이가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유. 이제 30만 원에서 80만 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도 뭐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게다가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습니다만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고양이도 예. 보여요. 이제 등이 굽어 있기도 하고. 예. 아까 다리가 조금 불편한 고양이들 네네, 오른쪽 뒷다리 부분도 좀 예. 이상해 보이죠. 예.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저게 근친 간의 교배로 인한 유전적인 질환이 원인 아니냐라는 짐작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양 변호사님, 뭐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포기각서 한 장 써놓고 도망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동물보호법에도 그러니까 사육 환경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동물들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겪게 만들었을 경우에 처벌은 형사처벌 규정도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기는 30마리였죠. 성남에서는 7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방치된 채 구조가 되는데 그때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가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네, 그게 참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참 법조인으로서 비난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예. 저렇게 버리는 것과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하게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중간에 인과관계 같은 것들 다 입증해서 이거를 처벌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 사례 지금 저희가 조금 전까지 다루고 있는 30마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주인이 또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기가 모아놓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한 것이 학대로 연결될 수 있냐? 이것도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페르시안 고양이가 양이들 중에서도 주인에 대한 친밀성이 정말 높은 고양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개냥이라고 또 불리거든요. 야, 그런데 백 기자, 그러면 지금 저기서 발견된 고양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만간에 수의사들이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고양이들은 임시보호 절차를 거쳐서 입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